정부가 운영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국가가 진짜 위태위태해지고 미국한테 악감정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 부채 한도를 두고 미국이 이제 시끌시끌 하던데 좀 어떤 상황인 건지, 미국의 빚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일부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어려워진다. 3대 경제 주체가 다 어려워진다. 근데 가계, 기업, 정부 중에 예를 들어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 정부는 같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정부는요, 여러분 가장 쉽게 디파인하면 이렇습니다. 15명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한테 너가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해. 그래서 우리가 회비 낼 테니까 우리 회를 잘 운영해줘. 우리 테니스 모임이 있다. 그럼 너가 잘 운영해줘. 그게 정부예요. 동호회 회장 및 총무 역할. 작은 정부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근데 우리가 회비를 낼 여지가 없어요. 회비를 못 내고 오히려 좀 돈 좀 주세요. 나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할수록 이 운영진은 어떨까요? 탈퇴하세요. 탈퇴를 시키거나 어려워지잖아요. 나가. 동호회 만들면 안 되겠어요.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로부터 세금 받고 기업으로부터 세금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인데 세수가 딸리죠. 특히 부동산 거래가 덜 되니까 완전히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거래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정부가 운영되기 어려운데, 하물며 어려운 국면이니까 2020년 팬데믹, 22년의 그 전쟁, 그것으로 인해서 메꿔야 되잖아요. 뭘 메꿔요? 재정을 투입하면서. 그러니까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까 정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세수는 덜 거치고 지출해야 될 건 많으니까 부채가 쌓이겠죠. 그 부채 규모를 보여드리면, 이 부채 규모가 정점에 다다랐는데 뎁 실링이라고 합니다. 뎁 실링 혹은 퍼블릭 뎁 실링, 이게 부채 한도라는 개념이에요. 부채 한도가 이 선 그래프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역대 어느 정부 상관없이, 이게 공화당이고요, 이게 민주당, 아, 파란색이. 그렇죠, 파란색이 금융위기 직후에 오바마 행정부 빚이 급격히 늘어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뭐 하다 보니까 빚이 느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빚의 규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링, 부채 한도, 이 부채 한도는 의회에서 설정해요. 물론 여당과 야당이 동의해야 부채 한도를 올리자 여부를 동의했을 때 올리는 건데, 근데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단 한 번도 그 한도를 조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조정하죠. 역시 이번에도 부채 한도를 조정하자. 왜냐면 이만큼 다다랐으니까. 지금 이만큼 다다랐으니까. 그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근데 보시면 그 부채가 있고요, 계좌가 있습니다. 연준에다가 돈 쓸 돈, 소위 현금성 저축이 있다고 보면 좋아요. 근데 그 저축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바닥에 드러나고 있어요. TGA가 바로 그런 성격이에요. 저축액이 쭉 바닥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걸 합하면, 여러 가지 제가 복잡하니까 설명을 간소한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뎁 실링이 여기 있는데 점선, 이 리밋을 지나는 지점이 대략 7, 8월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7, 8월 즈음까지 이 실링을,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가부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야가 대치가 된 상태, 이 대치가 된 상태에서 여는 열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실링을 올리자. 역대 정부에서 계속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상황이 또 녹록지 않다. 당연히 조정해달라 하는데, 야는 어떻게 할까요? 조정하되 조건을 달아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야가 막 대치된 상태에서 막 싸우잖아요. 뭘 인정 안 하고 서로 헐뜯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근데 좀 합리적으로 싸우는 거죠. 싸우되 어떻게 하냐? 지출 조정을 해라. 지출을 너무 방만하게 너네 정부가 경영한다. 그 지출을 좀 줄여라. 지출을 줄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다음 정권을 잡기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싸움이기도 해요. 굳이 따지면 정치적인 싸움이 없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하니까 실링을 우리가 올려주긴 올려줄 수 있는데 지출 계획을 좀 축소시켜라. 근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 나 그럴 수 없어. 그냥 실링만 조정해. 하고 대치된 상태예요. 대치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불안하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말 그대로 미국이 자존심을 구긴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이 뒤에 TN이라는 걸 저는 트릴리언. 네, 제가 처음 봐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 거죠? 30조 달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30조가 아니라 예, 30조 달러죠. 미국이니까. 야, 그럼 왜 공세기가 더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조 4천억 달러가 실링이에요. 네. 그 실링에 거의 근접해 와 있는 상태고, 부채도 부채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준에 터놓은 그 계좌 잔고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 이게 0이 되는 순간 이걸 부채 한도를 넘어설 수 있죠. 그 상황에는 미국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국가 부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 미국 국가 부도 가능성이 뭐 저는 유튜브에서 그냥 완전히 어그로를 끌기 위한 카피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거는 아니었군요. 근거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표로 나온 거예요. 국가 부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된 적이 없었고 그 전에 대치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된 적이 없고 대치된 상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전에도 대치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금리 상황에 대치됐으니까 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국가 부도 말고도 지금 금융부실이라는 것도 미국 경제에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규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이죠. 미국 국가 부도 가능성으로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는데 네. 사실 저 같은 이제 경알못들은 CDS 프리미엄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일단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CDS 프리미엄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요걸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 자가 있고 돈을 빌려받을 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빌려주되 이 사람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물론 대출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름의 보증을 서주면 좋겠죠. 그렇죠. 보증을 서주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고 싶겠죠. 그렇죠.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 금융기관이 나름의 보증을 서준다. 다른 말로 보험을 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든다. 네.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은 유독 사고가 많아. 사고가 잦아. 그럼 보험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죠. 안 해주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죠. 그리고 굳이 보험을 해주려면 보험료를 올리죠. 높여야 되겠죠. 그럼 보험료가 높은 그 운전자는 사고율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되죠. 어느 정도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저축이나 투자자가 있을 때 혹은 돈을 대출이나 투자를 피투자자 역할을 할 때 이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담보를 해주거나 보험을 들어주는 게 일종의, 이것은 CDS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만약에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겁니다. 미국의 CDS 추이를 보시면 1년 기준, 5년 기준의 CDS가 다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3년. 그리고 이 151.9, 제가 어제 밤에 이것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그냥 미국 역사상 최고치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근래 최고치란 건가요? 근래가 아니라 역사상. 역사상. 네, 미국 역사상 최고치고요. 5년 기준의 CDS 프리미엄도 역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고요. 또 재밌는 것은 23년 연초에 1월 달쯤에 이 1년과 5년치가 역전됐어요. 그만큼 이 단기 금융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도 위험이 점화됐고 이게 급격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 부도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진단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불확실하다. 이토록 대치된 적이 없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좀 평가하는 거. 물론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설마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저도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으로는 이 대치된 상태에서 극적인 어떤 타결을 볼 거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물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정적으로. 그러나 이토록 불확실한 적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도 국가 부도 가능성이 점진된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게 바로 오바마 정부 때죠. 2011년. 그것을 이름하여 2011 The US Debt Ceiling Crisis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나름의 위기 상황에 놓였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고 그때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리쇼링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재정 투입이 많겠죠. 이 보시면 재정 투입 양이 당시 경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빚의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죠. 이때 마찬가지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급격히 늦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랑 오바마 행정부랑 약간 유사한 상황, 그러니까 경제 위기 직후에 이런 경제 상황을 직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의 특성도 있어요. 재정 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뭐 이런 노력을 많이 하죠. 당의 성격도 물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납니다. GDP 대비로도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 볼 수 있죠. 이게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부채 규모가 다른 어떤 정부보다 이 증가폭이 가파르죠. 파란색 바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늘다가 팍 늘죠. 그리고 역시 또 팍 늘죠. 이런 국면에 2011년에 부채 한도에 다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가 대치된 상태였고 이 대치된 상태에서 야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부채 한도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을 끌었었어요.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름하여 제가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뎁 세일링 크라이시스라고 이름 붙일 만큼 부채 한도 위기 상황에 직면했었고 이때 만약에 한도를 한 번 더 조정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부채 위험, 말 그대로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만약에 국가부도 사실 그런 일까지는 있을 것 같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국가부도 상황이 되면 말 그대로 기업이 부도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주죠. 기존에 계약했던 공급사한테 커피 빈을 받았어요. 그럼 커피 빈을 제공한 커피 빈 공급업체한테 돈을 못 줘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부가 이런 디폴트 상황에 처하면 말 그대로 정부가 고용한 인력들 월급을 못 주죠. 미국 정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미국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절대 운영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군대 다녀왔죠? 우리는 의무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떤 제도예요? 모집이잖아요. 모병제잖아요. 모병제잖아요. 월급 주잖아요. 그럼 군인한테 월급을 못 줘요. 안보 상황이 위태해집니다. 미국 하면 안보고 미국 하면 국방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 군인들이 아마 봉급 받으니까 일하지. 뭐 대부분은 뭐 충성심으로 일한다고 쳐보더라도 그래도 돈이 있어요. 지금. 일부라도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특히 국방인 거예요. 치안도 마찬가지죠. 치안 상황이 난리가 나겠죠. 국방 상황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운영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국가가 진짜 위태위태해지고 만약에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미국한테 악감정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틈을 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이슬람 국가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안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어쨌든 밀린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까는 거, 그죠? 공장 같은 거 지어가지고 자국에 많이 유치시키려는 리쇼링 정책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단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돈 못 받으니까 이 사업이 운영이 안 돼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만 해도 7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은 그만큼 정부가 돈을 쓰는 과정이니까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겠죠. 이들이 돈을 못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명확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나 치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의 존립 가능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그럴 위험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국가부도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근접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니까 국가부도 상황 처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좀 더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이죠. 네. 이건 현실적이고요. 2011년 당시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신용 평가사 3대 평가사 중에 여기서 하나죠. 말한 건 S&P 500 S&P 지수 아닙니다. S&P 예. 3대 신용 평가사가 있죠. S&P, 무디스, 피치. 3대 신용 평가사가 뭐 국가 신용 등급
등급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업의 신용 등급도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2011년에 당시 트리플 A였어요. AAA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시켰어요. 그럼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질까요? 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 자금,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신용 등급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신용 등급이 실제 2011년에도 강등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치된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그때 극적으로 타결이 있었어요. 타결이 있었고 타결이 있은 후에 강등됐어요. 마찬가지 미국 경제가 이렇게 부채 한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게 만들고 세계적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주셨으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만 뭐 70억 인구 중에 예를 들어 30억 인구가 세계 이게 미국이 난리 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모르는 만큼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의 자금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도 그때 강등됐고 말 그대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그럼 미국에 대한 자산 가치가 폭락하겠죠. 뭐 자본 가치도 폭락하고 그러면 그것은 곧 실물 경제에 더 악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하물며 지금 미국 경제의 국가부도 상황 말고 금융부실까지 계속 가중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신용등급 강등까지 연결되고 금융부실이 더 강하게 전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년 지금의 부채 한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이런 미국 경제는 강한 경기 침체 양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다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